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길고도 짧은 약 한 5박 3일 정도의 베트남 첫 낮장 여행을 마치고 저는 깜란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베트남의 모습을 보면 한국이랑 이게 다르잖아요. 이 세계가 사는 방식도 다르고 이동수단도 상당히 다릅니다. 이곳은 길이 구불구불하고 좁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오토바이가 보급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날씨도 한국이랑 많이 다르고. 근데 이제 일반 베트남 서민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야, 진짜 막 한국인 기준에서는 되게 많이 열악하다고 느껴질만 하거든요. 근데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죠.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 뭐랄까, 저기서 저렇게 생활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전쟁이 끝난 직후의 한국의 모습. 제가 그때 태어난 건 아니지만 좀 많이 개인적으로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인생의 전부인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먹고 사는 잡도 있을 것인데 자기가 태어나서 또 이렇게 부양이라기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고 자기가 처한 환경이 있다는 거죠.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근데 거기서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게 살 것인가,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에 투어를 온 입장이다 보니까 즐겁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뭐 과일을 파시는 분도 있고 그 오토바이처럼 관광객들을 이동시켜 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핑 투어를 투어 시켜 주시는 분들, 선원들, 그리고 음식을 파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데 뭐 사실 환경은 한국이랑 되게 다르지만 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곳에서도 자기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그 또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되게 만족스럽고 그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사지를 하나 하더라도 진짜 시스템을 갖춰서 기막히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호핑 투어를 시켜주신 그 선장 사장님께서도 자기가 50인데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좀 자기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너무 깊은 고민하고 싶지 않다, 그냥 즐기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농담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젊어진다, 젊음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일하는 모습이 진짜 자기가 하는 일에 되게 충실하고 충만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이 나트랑으로 오는 비행기에서도 읽은 내용인데,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항상 행복이 미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랑새를 쫓는 거죠. 근데 그 선장님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진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뭐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이 저만 비교해봐도 항상 목표와 목적이 너무 돈에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맨날 몇 억을 만들 것이니 벌 것이니 뭐 자본소득을 몇 억을 뭐 1,000만 원을 만들 것이니 뭐 물론 좋죠. 중요하지만 좀 많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 눈빛이 다르거든요. 오늘 호핑 투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밴드를 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관객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네가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즐겁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국에서 부동산 일을 할 때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물론 감사할 때도 상당히 많지만 진짜 저분들만큼 내가 충실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진짜 만족감을 느끼고 충실하게 한번 오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진정으로 한번 만족을 해봤나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항상 뭐 다른 동네에 살고 싶고 성수나 이쁜 동네에 살고 싶고 집도 항상 언젠가는 내가 조금 더 좋은 조건에 항상 살 거야. 항상 행복을 미래에 두니까 뭔가 맨날 불만족스럽고 뭔가 조금 뭐랄까 몰입이 떨어진달까? 근데 그 이유를 여기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좀 많이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자라난 가정 환경 뭐 일하는 직업 환경 뭐 이유 어쨌건 간에 결국에는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일하고 있느냐,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느냐, 얼마나 거기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렇게 돌이켜 질문을 해보니까 항상 목표가 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중요한 거를 많이 놓치고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또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 잘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게 진짜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꾸만 보다 보니까 좀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거꾸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느꼈어요. 이제 뭐랄까 자기가 진짜 뭐랄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를 열정 있게 했을 때 이게 돈이 따라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막 돈만 자꾸만 목표로 하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인생이 괴롭고 맨날 무슨 스트레스 받고 뭐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보화 시대에서 옛날에는 부자들이 어떻게 살지는지도 모르고 이제 뭐 재테크의 방법도 되게 막 감춰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덜했던 것 같은데 한국이 유독 뭐 심하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저부터인가 오로지 거기에 진짜 모든 거를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나는 꼭 부자가 될 거고 몇 세에는 몇 억을 모을 거고 진짜 빨리 집을 사서 대출금 다 갚아야 되고 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근데 그게 누가 정한 거예요? 누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냐고. 그 고명한 저자님이 책에서 쓴 내용처럼 왜 돈을 벌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고 어느 정도 벌면 행복한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를
진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또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자꾸만 주변에 이제 물어볼 때가 또 한국인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변에 또 이제 자꾸만 돈을 줬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돈을 미친 듯이 모아야 된다. 진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대중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게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나만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남한테 물어보는 뭐 물어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신만의 철학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계속 막 끌려다니니까. 아, 내가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아, 근데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의 삶이 내 삶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꼭 그 삶이 나한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막 그거를 부러워하고 자꾸 허황된 거를 쫓고 이러다 보면 진짜 죽는 순간에 많이 잘못했음을 직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뭔가 일을 했을 때 눈이 정말 빛날 수 있는 그런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끌려다니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내가 느끼는 삶,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뭐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길 한국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막 정신이 없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거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진짜 생각이 너무 많고. 근데 이제 베트남에 오니까 여기 뭐 반강제적으로 전화가 안 오게끔 설정해놔서 솔직히 너무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천천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너무 빠르게 달려가는 것도 아니지만 생각이 꽉 차 있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이르르면 그 센가치로의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 센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사회 속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자본주의랑 연결시켜서 자본주의를 활용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무슨 원지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벌 수는 없어요. 안 벌 수는 없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 내가 진짜 그 일을 할 때 눈이 막 빛나고 초롱초롱한 그 일을 자본주의랑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즐기면서 돈을 내도록, 그리고 그 냈을 때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거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가 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주절주절 많이 했는데 이런 영상 속에서 반드시 느끼는 게 하나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제가 뭐 이 베트남에 온 순간 한국을 대표해서 온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돈을 목표로 하고 살았다.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어떨 때 행복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다른 사람이랑 좀 달라도 되고 느려도 상관없으니까 자기만의 행복을 쫓아서 가야 죽는 그날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 싶고, 자신만의 철학을 이렇게 직접 여행을 하고 좀 생각을 비우고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거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